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민국의 대표인 삼성전자와 미국 나스닥의 대표 ETF인 QQQ의 투자 성과를 분석하고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10년 전에 이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며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10년 전에 똑같이 삼성전자와 QQQ에 1천만 원씩 투자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거 분석해 보고요. 또 20년 전에 똑같이 1천만 원씩 투자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내용은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삼성전자와 QQQ의 10년 전, 20년 전 투자 성과를 궁금해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저는 이것을 분석해 보면서 정말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QQQ를 비교 분석해 보는 것인데요. 삼성전자는 한국의 1등 반도체 기업이죠. 그리고 반도체뿐이 아니고 가전, 스마트폰, 컴퓨터 등 다양한 종합적인 기업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시총 순위는 한국 1위고요. 이 외국인 보유율이 있는데 오늘 날짜로 보니까 54%입니다. 상당히 높죠. 절반을 넘는 보유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480조 원입니다. 우선준을 뺐습니다. 연 배당률은 3.72%로 상당히 높아졌네요. 최근에 지금 가격이 좀 하락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장일은 1975년입니다. 1969년도에 개업을 해서 75년도에 6년 만에 상장을 했죠. 그 현재가는 오늘 날짜로 85,500원이고요. 52주 신고가를 보니까 96,800원이었는데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미국 나스닥의 대표 ETF인 QQQ를 보겠습니다. 물론 미국 나스닥에 그 100개 기업이 있죠. 그 기업의 전체의 모음인데요. 보통 정보기술, 통신, 소비재 등이 나스닥에 포함이 돼 있죠. 시총 순위는 미국에서 67입니다. 이 67위는 아주 최상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에 지금 상장 기업이 약 8,200개 정도 되는데 아주 상위 그룹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시가총액은 181조 원입니다. 삼성전자보다 상당히 많이 낮죠. 연 배당률은 0.53%. 역시 배당률도 낮습니다. 상장일은 1999년이고요. 이제 22년째 되고 있죠. 현재가는 333달러인데 우리 돈으로 37만 원 정도 되고요. 52주 신고가를 보니까 우리 돈으로 38만 3천 원인데 현재 37만 원이니까 신고가에 근접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삼성전자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출액을 보게 되면은 16년부터 나온 자료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네이버의 자료입니다. 파이낸셜 서머리 자료가 되겠고요. 지금 꾸준하게 오르다가 19년, 20년도에 약간 주춤을 했었고 금년도 또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계속 꾸준한 상승을 보이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꾸준하게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EPS, PER, 현금 DPS, 현금 배당 수익률, 또 배당 성향이 나오는데 PER이라는 것은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PER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 또 EPS로 나눈 수치로 계산을 했는데 일주당 수익의 몇 배가 되는가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PER이 낮은 주식은 앞으로도 주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PER이 낮다는 것은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주식 가격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PER이 낮은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현재 21배였는데 금년에는 14배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 11배, 또 후년에 10배로 이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승 여력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EPS가 있는데요. 여기 EPS는 주당 순이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그 기업이 발행한 총 주식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일주당 얼마의 이익을 내느냐 이거를 보는 것인데요. 지금 주당 순이익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19년, 20년도에는 하락을 했었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는데 금년 말에 5,300원, 내년에는 6,000원, 또 후년에는 7,000원 이렇게 지금 상승하는 그런 비율을 보여주고 있죠. 보통 EPS가 높을수록 주식의 투자 가치가 높다고 볼 수가 있고 그만큼 회사의 경영 실적이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 DPS가 있는데요. 이 DPS는 주당 배당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시가 배당률도 중요하지만 주당 배당금이 증가하는 기업이 미래가 밝다고 볼 수가 있겠죠. 현금 배당 수익률인데요. 금년에는 2.13%로 예측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2.29%, 후년에 2.29%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 배당 성향은 지금 28%, 23%, 21%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QQQ 구성 현황을 보겠는데요. QQQ는 나스닥 100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63%가 테크놀로지인데 정보기술이죠. 그 다음에 경기순환 소비재가 21%, 헬스케어가 6%, 필수 소비재가 3.7%, 그 외에 산업재 유틸리티가 포함이 되고요. 탑 10 종목을 보니까 애플이 10.91%, 마이크로소프트 9.7%, 아마존, 알파벳 A, 또 페이스북, 테슬라, 알파벳 B, 엔비디아, 페이팔, 컴캐스트, 이 게임주죠. 이렇게 해서 10개의 종목이 51.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QQQ는 정보기술주를 대폭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비율은요, 시가총액 비율이기 때문에 만약에 애플이 가격이 하락을 한다면은 애플의 그 보유 비율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가격이 급격히 올라서 애플을 넘는다고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유 비율이 높아지겠죠. 다음은 이제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와 QQQ의 10년 변동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201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현재까지 자료가 되겠는데요. 빨간 게 삼성전자입니다. 꾸준하게 이게 올라왔죠. 삼성전자도. 그리고 하늘색이 QQQ입니다. 지금 2013년도에는 삼성전자가 QQQ보다 성장률이 높았죠. 그런데 그 후에는 계속 삼성전자의 위에서 지금 놀고 있고 지금 급격히 상승을 했습니다. 20년도 이후에는 아주 급격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삼성전자는 10년 동안에 약 408%, QQQ는 68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동률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10년 변동률이 408%여서 연평균 40%, QQQ는 680%이기 때문에 연평균 68%가 상승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보다 QQQ가 연평균 약 70%가 더 상승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와 QQQ의 20년 변동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2000년 1월 2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자료가 되겠는데요. 이 파란 게 삼성전자고 빨간 게 QQQ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20년 변동률이 269%입니다. QQQ는 1345%입니다. 그래서 연평균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27% 상승을 했고 QQQ가 134%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본 10년 변동률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연평균 40%가 상승을 했는데 지금 20년 연평균을 보니까 27%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보다 QQQ가 연평균 490%가 더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참 비교하기가 난감한데요. 490% 연평균.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10년 변동률에서는 삼성전자가 40%, QQQ가 68%였고 20년 변동률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의 연평균 상승률이 27%고 QQQ가 134%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게 볼 때는 QQQ가 상승률이 높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10년 전에 똑같이 1천만 원씩 투자를 했을 때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10년 전에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10년이 지난 시점에 보게 되면은 4,080만 원. QQQ는 10년 전에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6,8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죠. 두 개 다 상승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20년 전에 똑같이 1천만 원씩 투자를 했을 때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0년 전에 투자를 했다면은 2,690만 원이 늘어 있습니다. 그리고 QQQ는 20년 전으로 보니까 1억 3,450만 원으로 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QQQ는 장기로 가면 갈수록 증가폭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자료는 배당액이나 환율, 또 세금, 또 복리 효과 등 이 모든 것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비교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장기로 갈수록 QQQ의 수익률이 월등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의 대표 주식이고 QQQ는 미국의 나스닥 100 종목을 대표하는 ETF의 대표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20년 동안 투자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환율이나 세금, 배당액 이런 거 분석을 안 했습니다만은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의 대표고 QQQ는 또 미국의 나스닥 ETF의 대표인데 이것을 QQQ만 투자를 한다. 또 삼성전자만 투자를 한다 볼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원화로 투자를 하는 것이고 QQQ는 달러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요인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만 달러는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안전성에서 상당히 높다. 그 다음에 한국의 원하는 안전성에서는 달러에 못 미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QQQ의 투자 비율을 일정 비율을 적용해서 자기만의 투자 철학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0, 40대 직장인들 20년 후에 퇴직을 했을 때 퇴직 후에 내 모습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도 계속 돈을 벌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투자를 해서 투자 성과를 가지고 퇴직 후에도 조금은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지는 지금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한다고 하면은 20년 후에는 큰 성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대는 새롭게 직장 생활을 시작하거나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많고 30대, 40대는 이제 직장에서 열정적으로 돈을 벌면서 자기의 터전을 닦아가는 그런 연령대가 될 텐데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자신의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투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은 20년 후에는 아마 여러분 앞길에는 꽃길이 준비되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애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투자를 해서 배당금도 받고 이렇게 많은 수익을 거둬서 우리나라로 가지고 온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는 더 튼튼한 그런 자본주의 국가가 되겠죠. 지금부터 애국자의 길을 걸어가고 싶다고 한다면은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시길 바라고 10년, 20년 후에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